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6일에 전격적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특히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려 했던 계획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당초 아주 강도 높은 대출 규제 통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부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빚잔치 벼락거지라는 말을 사전에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전세 대출까지 제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빚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상당히 오늘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 같고요. 이렇게 정책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결정이 된 예는 없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보고서에서는 스트레스 DSR 안에 명확하게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일단 1주택자, 유주택자부터 시작해서 전세 대출을 점차적으로 차단하려는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대는 거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죠. 워낙에 투기적인 수요가 갭 투자에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 대출 DSR이 시작이 되면 전세 대출 부분에서 유주택자들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 전세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당장 무주택자까지 범위가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세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전세가가 불안정하게 높아지게 되면 신규 진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100배죠.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창구까지 막히게 되면 이런 수요는 더 가속화 엑셀을 밟게 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전세가가 안정적인 궤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대출 수요가 전세를 끼고 진입하려 해도 고금리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에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원천적으로 전세 대출이 막히지 않는 범위에서 스트레스 DSR이 수정이 되니까 다행인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슨 밀림 숲을 큰 칼로 자르고 나가야 하는 대모험의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 쪽은 여전히 창구가 살아있어서 자금이 전세 시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가 여전히 그 뼈대를 두텁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조 8천억, 더해서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합하면 3천조에 가까운 부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전세대출 규제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금융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그동안 걸어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무주택자이고 자금 줄기가 마르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전세 대출 창구가 선별적으로 닫히지 않고 무한 창고 개방 형식으로 오픈이 되게 되면 다시 갭 투를 통한 무리한 투기 수요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별적인 필터링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한정 갭 투기가 다시 성행을 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 많기 때문이죠. 아무튼 스트레스 DSR 전세 대출 백지화는 앞으로 전세 시장의 전세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선 이렇게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 그냥 환승 없이 자금이 갭 투자자들의 꼽을 치는 돈 없이 바로 배팅으로 이어가는 릴레이식, 막무가내식 갭 투가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무주택자들 주거 안정성은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출이 악용이 돼서 무주택자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갭 투자가 갭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창구를 다시 리세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겐 관대하고 유주택자에겐 좀 깐깐한 그런 선택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대출이 사방에서 우수수 풀리기 시작을 하면 미국 금리 상황이 다시 2월 들어서 상당히
작년 말까지 깐족거리는 분위기에서 아주 완고한 영감님 같은 무드를 펼치고 있죠. 웬만해선 윙크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런 분위기에 화들짝 놀란 한국은행도 어제 3.5% 동결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유화적인 분위기 필요 없어. 지금 어디까지나 금리 상황이 어려운 건데 더 이상 경기 침체를 금리로 풀어나가기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 쪽도 금리라는 버튼을 누르기에도 부담스럽고 파월 형님도 드디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 그러니까 한번 튕기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 금융권이 낮아빠지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했었죠. 연준 인사들이 벌써부터 가오잡고 금리는 절대로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감은 합니다. 뭐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근데 이거 필요한 거지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야. 막대 먹은 금리 인하는 앞으로 미국 경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중국이 위안화 천문학적으로 때려박으면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살신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사리가 아주 세게 돌아가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시중은행 금리 싸다고 대출 일으키게 되면 정말 쓰나미 일으키는 꼴이 되고 말겠죠. 어찌 보면 스트레스 DSR,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는 게 전공법일 수 있겠지만 당장 뭐 전세가 급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마지막 창구가 될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었잖아. 그러니 갭투라도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금리 변동성과 맞물려 있는 상황 때문에 자칫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가변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 추세 장난 아니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고요. 특히 서울 쪽 추세는 완전히 하락이 굳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갈수록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집값 하락과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되면 집주인들이 금리 하방 압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죠.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의 하락 추세는 이미 지방 쪽에서는 파란 그래프만 보더라도 굵기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눈을 찌르는 것 같아. 그런 하락세가 들어오고 있고 세종은 뭐 거의 막가파식이네요. 이렇게 하락세가 두드러진 적이 없었는데 상당 부분 집주인들을 당황케 하는 낙폭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추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지금 호가로 버티고 있는 하락세는 더 이상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던지고 나가는 식으로 떠리로 팔아야 할 시기도 올 수가 있고요. 지금 자신만만 그게 1년간 집값을 문지기처럼 지켜왔지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온 집값은 언제 스스로를 배신할지 모르는 끝없는 추락세로 돌아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4월, 5월이 고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 호가 버티기도 금리 변동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요. 그것도 지금이 뭐 사하라 사막 수준인데 1월 거래량이 뭐 2,000건 겨우 넘었어요. 근데 뭐 5,000건 넘어갈까라는 뻥을 치면서 거래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처럼 분위기 띄우는 그런 작전 세력들도 있던데 아니 어떻게 지금 2,000 중반 되는 거래가 2배 정도 뻥을 튀길 수가 있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과 이런 현실은 서로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건데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 통해서 만난 거 이건 뭐 괴리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절실함이지. 근데 지금 부동산은 매도와 매수가 서로 괴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합치되는 가격으로 가기 위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쌍방이. 매도자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 지금 집값 추이는 금리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미 금리라는 만유인력의 법칙 안에 들어와 있어서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혼돈의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17개 건설사가 4월 이후로 무더기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거라는 이 증권사 찌라시가 돌고 있기도 할 만큼 지금 현장 건설업계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중견 건설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증권사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니까 어느 정도 팩트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최근에 증권사 찌라시들은 적중률이 좋았다. 태형건설, 워크아웃도 증권사 찌라시에서 군부를 슬슬 떼면서 올라온 곳이라서
앞으로 4월 위기설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그만큼 돈맥 경화, 건설업계에서 돈이 돌지 않아서 돌아버릴 지경이라는 거. 그러니 역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차원에서 매달 반복되는 위기설 때문에 이런 골머리를 앓을 지경인데,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공기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태평성대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위기까지 찝어내서 아작을 내야 하는 게 분석의 목적인데, 4월 위기설이 건설업계로부터 터져 나온다면 이건 지금 고금리, 집값 하락, 건설업 줄도산이라는 삼각파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 백지화는 어찌 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에 넉다운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하는 지상과제일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이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필터링 잘 하셔서 정보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잘 걸러내고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위원회의 피봇이었죠. 방향전환이 어찌 보면 주거 안정성에 기초한 내용일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자면 갭2가 성행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자금 선순환이 다른 한편으로 투기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막아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뜩이나 금리 변동성이 큰 요즘 집값 하락세와 건설 현장의 부진이 융합이 돼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